2003년 한 여성이 호텔방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테이프가 유출됐어요. 그녀는 19살에 찍힌 사적인 영상이 전 세계에 공개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의 리얼리티 쇼가 방영됩니다. 세상은 그녀를 부잣집 바보 금발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30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제국을 세웠고 아동 학대 방지법을 15개 주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당신이 알던 페리스 힐튼은 연기였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1981년 2월 17일 뉴욕 페리스 힐튼이 태어난 곳은 일반적인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콜레드 힐튼이 세운 호텔 제국의 대표 건물. 부유함 속에서 자란 게 아니라 부유함 그 자체가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10대가 된 페리스는 밤마다 뉴욕의 클럽을 찾아다녔습니다. 파티, 술, 남자들. 부모님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1996년 어느 날 밤 16살 페리스가 집에서 잠들었을 때 2명의 낯선 남자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내 손과 발을 묶고 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라고 페리스는 20년 후에야 털어놓았습니다. 목적지는 유타주의 프로보 캐년 스쿨. 부모님은 정서 성장 기숙학교라는 광고를 믿었습니다. 실상은 달랐습니다.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벽만 쳐다보고 맞거나 소리를 들었어요. 남자 직원들이 샤워하는 걸 지켜봤고 옷을 벗긴 채로 독방에 가뒀어요. 페리스는 매일 정체 모를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무슨 약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피곤하고 무감각해졌죠. 약을 거부하려고 휴지에 숨겼지만 들켰습니다. 벌은 독방 감금이었습니다. 독방에서 하루가 일주일처럼 느껴졌어요. 벽에는 긁힌 자국과 피가 묻어 있었고 화장실도 없었어요. 11개월 동안 그녀는 햇빛도 신선한 공기도 못 봤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어요. 이 악몽에서 깨어나길 기도하면서 18살이 되어서야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2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프로보 캐년을 나온 후 페리스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눈에는 고통이 보입니다. 모든 게 괜찮은 척했어요. 고통스러운 기억을 차단하려고. 그래서 그녀는 페르소나를 만들었습니다. 밝고 웃고 파티를 즐기는 바보 같은 금발. 대츠 핫이라는 유행어를 만든 소녀. 연기였습니다. 2001년 뉴욕의 한 클럽에서 그녀는 릭 살로몬을 만났습니다. 그는 31살, 그녀는 19살이었습니다. 프로보에서 나온 직후 만난 첫 남자였어요. 너무 사랑했죠. 그를 위해서라면 뭐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여자친구들과도 다 이렇게 했어 라고 살로몬은 말했습니다. 성관계 비디오를 찍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페리스는 여러 번 거부했습니다. 너무 창피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싫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화할게. 그 말에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기억이 잘 안 나요. 술을 많이 마셨고 진정제도 먹었어요. 난 그럴 만한 신뢰 수준에 도달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했죠. 그건 제 책임이에요. 테이프는 찍혔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잊으려 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2003년 페리스는 호주에 있었습니다. 니콜 리치와 함께 새로운 리얼리티 쇼 더 심플 라이프 홍보 투어 중이었습니다. 쇼 첫 방영까지 며칠 남지 않은 시점. 매니저가 전화했습니다. 심야 토크쇼가 37초짜리 성관계 비디오 클립을 받았어요. 페리스는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니저가 영상을 보낸 것을 확인하니 진짜였습니다. 며칠 후 전체 버전이 인터넷에 유출됐습니다. 살로몬은 소송을 걸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힐튼 가족을 상대로 1천만 달러. 2004년 4월 살로몬은 직접 그 테이프를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원 나잇 인 페리스. 성인 영화 회사 레드라이트 디스트릭트 비디오를 통해서였습니다. 첫 해에만 살로몬은 1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페리스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평생 저를 괴롭힐 일이에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눈물만 흘렸고 집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2004년 살로몬과 비디오 유통사가 40만 불의 배상금과 DVD 수익의 일정 퍼센트를 페리스에게 지급하고 힐튼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도 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페리스는 이 배상금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비디오 유출 바로 다음 주 2003년 12월 2일 더 심플 라이프가 첫 방영됐습니다. 컨셉은 부잣집 딸 둘이 악한 소주 시골 농장에서 한 달 살기. 힐튼 호텔 상속녀와 라이오넬 리치의 딸. 휴대폰도 신용카드도 없이 소젖을 짜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캠핑장 상담사 노릇을 하는 쇼. 비평가들은 공허하고 시끄럽다고 혹평했습니다. 하지만 시청률은 폭발했습니다. 페리스의 대츠 핫 유행어는 문화현상이 됐습니다. 시즌 2에서는 분홍색 차를 타고 미국 전역을 여행했습니다. 누디스트 리조트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소시지를 만들었습니다. 5년간 54개 에피소드가 방영됐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멍청한 금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그녀의 전략이었으니까요. 2004년 쇼가 한창일 때 페리스는 첫 향수를 출시했습니다. 이름은 간단하게 페리스 힐튼.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향수 제조사의 매출이 47% 증가했습니다.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새 향수를 출시했습니다. 2020년까지 총 30개의 향수 라인. 누적 매출은 2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사이. 그녀가 받는 로열티는 20에서 30%. 단순 계산으로도 수억 달러입니다. 이건 향수만의 이야기입니다. 의류, 가방, 선글라스, 보석, 신발. 중동과 아시아의 45개의 브랜드 매장. 미국 언론은 그녀의 파티 사진만 찍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업 제국을 세웠습니다. 2012년 그녀는 DJ 쪽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음악 페스티벌에서 데뷔했습니다. 2014년 그녀는 세계 최고 수입 여성 DJ가 됐습니다. 한밤에 100만 달러. 비평가들은 그냥 유명인이잖아라고 또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DJ 예약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도 형편없는 DJ를 2번 부르지 않습니다. 2007년 페리스의 할아버지 베런 힐튼이 유언장을 바꿨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45억 달러 재산을 가족들에게 남길 예정이었습니다. 24명의 상속자가 각각 약 1억 9천만 달러를 받는 것. 하지만 할아버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97%를 힐튼 재단에 기부하기로. 가족들에게는 3%만. 1억 3,500만 달러를 24명이 나눠 갖는 것. 1인당 약 560만 달러. 명목상의 이유는 손녀의 행실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페리스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만의 제국을 세웠습니다. 할아버지의 돈보다 훨씬 더 많이. 2000년대 중반 페리스 힐튼의 사진 한 장 값은 8,000달러에서 100만 달러였습니다. 파파라치가 그녀를 쫓아다녔습니다. TMZ와 같은 연예 뉴스 사이트들이 생겼습니다. 페레즈 힐튼 같은 가십 블로거들이 등장했습니다. 모두 그녀 덕분이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가수 핑크는 스투피드 걸즈 뮤직비디오에서 페리스의 성관계 비디오를 패러디했습니다. 페리스는 수치심을 느꼈다고 회고록에 썼습니다. 2007년 교통 위반으로 45일 징역형. 언론은 여성 셀러브리티들을 서로 대립시켰습니다. 페리스 대 니콜, 페리스 대 린지 로한, 페리스 대 브리트니 스피어스. 2000년대 언론은 너무 독했고 잔인했어요. 라고 페리스는 말했습니다. 여성들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걸 좋아했죠. 소셜 미디어가 없어서 우리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었죠. 언론이 모든 스토리를 통제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계속 가면 뒤에서 웃었습니다. 2020년 9월 14일 페리스 힐튼의 유튜브 채널에 다큐멘터리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This is 페리스. 첫 장면에서 그녀는 말합니다. 전 세계가 나를 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랫동안 이 캐릭터를 연기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가 아니에요. 아무도 진짜 저를 몰라요.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데 지금도 악몽을 꿔요. 그리고 그녀는 프로보 캐년 학교 이야기를 20년 만에 처음 꺼냈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이 물었습니다. 악몽은 뭐예요? 처음에 페리스는 이걸 다큐에 넣지 말아주세요. 제 스토리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아요라고 했습니다. 감독은 다음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수백 명의 다른 피해자들. 모두 같은 학대를 당했고 모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죠. 2021년 2월 8일 유타주 의회 페리스 힐튼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화려한 파티복이 아닌 단정한 정장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악몽을 꿔왔어요. 한밤중에 2명의 낯선 사람에게 납치당하고 옷이 벗겨지고 시설에 갇히는 꿈. 11개월 동안 햇빛도 신선한 공기도 못 봤어요. 이유 없이 독방에 갇혔어요. 독방에서의 하루는 일주일처럼 느껴졌죠. 벽에는 긁힌 자국과 피가 묻어 있었고 화장실도 없는 작은 방. 제 인생에서 가장 생생하고 트라우마적인 기억이에요. 직원들은 사악하고 가학적이었어요. 아이들을 학대할 수 있는 권력을 즐기는 것 같았죠. 매일 아이들이 맞고 억제되고 벽에 던져지고 목 졸리고 심지어 성적 학대당하는 걸 봤어요. 그녀의 증언은 법안 통과로 이어졌습니다. 유타주는 청소년 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2024년까지 미국 15개 주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페리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0년대 중반 새로운 세대의 셀러브리티들이 나타났습니다. 킴 카다시안, 타나 몽고, 수많은 인플루언서들. 그들은 모두 페리스 힐튼이 길을 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킴 카다시안은 페리스가 제 커리어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가 나오기 전에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의 선두주자였습니다. 리얼리티 TV를 비즈니스 제국으로 바꿨습니다. 유명세를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명한 것으로 유명해진 사람의 원조. 하지만 그건 표면일 뿐. 2025년 현재 페리스 힐튼의 순자산 약 3억에서 4억 달러. 힐튼 호텔 상속금은 560만 달러 정도. 나머지는 다 그녀가 번 돈입니다. 향수 라인 30개 제품, 누적 매출 30억 달러. 의류, 가방, 액세서리는 40억 달러 이상. DJ 공연 한 밤에 25만에서 100만 달러. 2021년 그녀는 11:11 미디어를 설립했습니다. 프로덕션 회사, 팟캐스트, 온라인 콘텐츠, 워너브라더스와 계약. 2021년 그녀는 벤처 캐피털리스트이자 작가인 카터 레움과 결혼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대리모를 통해 2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엄마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2004년 첫 향수 출시. 공급 부족으로 판매가 중단될 정도로 인기. 다른 셀러브리티 향수들은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시장을 이해했습니다. 중동과 아시아 시장을 미국 경쟁자들보다 먼저 공략했습니다. DJ도 마찬가지. 셀러브리티 DJ가 트렌드가 되기 전 이비자와 라스베이거스를 선점했습니다. 메타버스와 NFT도 일찍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내가 베런 힐튼으로 알려졌는데 이젠 내가 페리스 힐튼의 할아버지로 알려져. 그녀가 직접 말했습니다. 10대 때부터 독립하고 싶었어요. 가족에게 아무것도 요구하고 싶지 않았죠.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영화 출연의 대부분 혹평에 골든 라즈베리 상 여러 번 수상. 2000년대 파티 문화의 상징. 과음, 약물 의혹. 2007년 교통 위반으로 징역. 니콜 리치와의 불화. 포브스가 2006년과 2008년에 그녀를 과잉 노출된 셀러브리티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과잉 노출이 비즈니스였으니까요. 페리스 힐튼의 이야기는 단순한 셀러브리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학대받은 아이가 어떻게 트라우마를 숨기고 가면을 쓰고 세상을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20년 후 어떻게 그 침묵을 깨고 다른 사람들을 구했는지. 2020년대 우리는 정신 건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트라우마 인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페리스는 아무도 듣지 않던 시절에 그걸 경험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없던 시절, 미투가 없던 시절, 여성 셀러브리티들이 제정신이 아니다고 조롱받던 시절, 그녀는 웃는 얼굴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현대의 인플루언서들은 페리스가 만든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녀가 무슨 대가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인생 철학은 단순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다.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10대 시절에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로 남지 않았습니다. 생존자가 됐고 운동가가 됐고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성관계 비디오는 평생 저를 괴롭힐 것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녀는 PTSD, 성인 ADHD와 싸우고 있습니다. 완벽한 결말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 나아갈 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적이 있나요? 바보 같다고, 가치 없다고, 관심종자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있었나요? 페리스 힐튼은 20년간 웃으며 세상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 웃음 뒤에 11개월간의 학대가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대체하시라고 말하며 바보처럼 굴었습니다. 그 뒤에서 30억 달러 비즈니스 제국을 세우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동 학대 피해자들을 위해 싸웁니다. 침묵하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당신 앞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을지. 겉으로는 바보 같아 보이지만 실은 당신보다 똑똑할지.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침묵하고 있다면 20년을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페리스 힐튼처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